고려아연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0%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한 바벨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해서 이런 부제를 달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KG, 고려아연의 약자인데요. 안티프레질 바벨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안티프레질에 대한 이 저자의 설명으로는 한편으로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수용하는 이원적인 전략이 중간 정도의 리스크를 수용하는 전략보다 더 낫다. 실제로 불확실성에 대한 거의 모든 해법이 바벨 전략의 행태를 띠고 있다. 바벨 전략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보다 길들이는 것이다.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피해가 작은 실수를 여러 번 저지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인 리스크를 혐오하면서 잔잔하게 그 실수가 되더라도 한번 좀 투자를 해보든지 뭐 이런 건데 3분기 거를 그 분석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극단적 리스크를 수용하는 전략을 고려아연은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 안정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기업 경영을 하는데 이렇게 급격히 성장, 실행 가능한 비전이 있다고 보고서 극단적인 리스크를 수용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5조 9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13.6%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34.4%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재고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은 재고 관리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매출 원가는 좀 그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해 가지고 이 매출 총이익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가 55.7%가 크게 증가해 가지고 그 결과 영업이익은 14.8%로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만 아까 이 제일 대문에 쓴 것은 스루프트 회계 손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루풋 분석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2%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매출 증가가 13.6%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면 판매 가격은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은 25.1%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그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TOE 생산성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은 7,232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51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44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를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과 그 다음에 스루풋 재고 회전율은 일치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공비를 제거한 금액이 되는 건데요. 동일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매출원가를 가지고 나누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가공비가 제거된 매출 재료비로 하는 거니까
결국은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넣은 표가 되겠습니다. 수르프율은 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기업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그 재고 회전율과 수르프율이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회전율이 떨어졌으므로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을 입증해야 되고, 또한 수르프율도 1% 정도 상승했으니까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 이 두 가지를 다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기업은 그렇게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데 항상 그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원재료 가격의 그 상승률이 가중평균을 뽑을 수 있게 그 데이터들이 잘 나와 있어 가지고 가중평균으로 했는데 1%가 그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료 비율이 그 85%거든요. 그러면 가격 상승 압력률은 0.9%인데 제품 가격 단순 평균 인상률은 이것도 가중 평균으로 했습니다. 사실 8.2%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박률은 이것뿐이 안 됐는데 제품 가격의 그 가중 평균 인상률이 8.2%라고 그러면은 매우 높게 그 판매 가격이 증가했다. 하지만은 또 하나의 특수한 문제가 이 기업 안에는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금 속도, 그 다음에 지급 속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갑자기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2%밖에 안 되는 기업이었는데 거의 뭐 무차익 경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23.3%로 크게 차입을 했습니다. 매우 많은 돈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3%까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기술적 우위 재련일 경우 이 기업에 해당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재료와 제품이 1:1 대응이 아닌 원재료 속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기에 항상 매출액 증가율이 재료비 인상률보다는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 언제라도 그 분석을 하면은 이런 트렌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원재료로 들어오는 것은 아연전광, 영전광인데 아연전광은 13.8%가 상승했고요. 연전광은 8.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매입 비율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중 평균이 5.8%, 그 다음에 연전광은 마이너스 4.8%라서 전체 가중 평균은 1%가 인상된 거로, 상승된 것으로 이렇게 산출되는 거죠. 전체로 볼 때. 그리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이 품목별로 내수 수출 가격, 그 다음에 내수 수출 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매출 비율도 다 친절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아연전광, 연전광에서 아연과 연을 뽑는 건데, 이 두 매출 비율을 합치면은 한 53% 되고, 나머지가 이제 금은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합치면은 한 4.5%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12.5%는 기타인데 또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금은까지 본다 그러면은 가중 평균 8.2%의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은 LME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거기서 대부분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 아연정광하고 연정광에서 금은을 추출해 내므로 있어 고가의 귀금속을 뽑아내므로 해서 수익을 항상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이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11.2%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5.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22.3% 증가했는데 가공비율이 약간 0.6% 상승했으면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내려간 거로 이쪽에서는 또 산출이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아까 한 1% 정도 오른 거로 그렇게 됐죠. 나온 거는 약간 모순된 거로 나옵니다만은 충분히 아까 가격 추이를 가지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부인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입증을 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니군요. 이거 제가 잘못 봤군요. 재료 비율이 그렇죠. 재료 비율이 약간 내려간 거죠. 가공 비율이 약간 올라간 거고. 그러면 모순된 게 아니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했어요. 설명을 하면서도 많은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저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바로 잡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이 한 장에 이렇게 PQ 총재료비용 차이도 없고 그 다음에 생산 재료비 차이도 없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 대한 차이도 없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차이가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기업을 기업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확인되는 기업이 진짜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아트적이다 이렇게 저는 명명을 하고 싶네요. 이 기업에 대한 회계 투명성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국내 모델 기업으로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투명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중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22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1.2%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 수가 198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의 평균 임금이 7,310만 원인데 6.8% 임금 인상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9,14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기업은 전기분해에 의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전력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8.9% 증가했습니다. 전력비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죠. 한국전력 적자 때문에. 또 이 전력비가 더 증가할 거로 내년에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손익에 좀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지만은 산업용은 사실상 미리미리 좀 올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운반비는 88.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뭐 석유 가격이라든지 또 수출하고 뭐 이러는데 이건 해외 이 수출 운반비까지 포함하는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박운임도 올랐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죠. 이렇게 3분기까지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이 얼마나 될 거냐 그러면은 원가 회계 쪽은 생략하더라도 스루프 쪽으로 보면은 7조 한 4천억 원은 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우수리 떼기보다는 7조 4천억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경우에 한 9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돈을 좀 더 벌어져 보자 한다 그러면은 더 판매 가격이 이 4, 4분기 중에도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매달 이 판매 가격을 변동시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대로 간다고 보고, 재고 회전율을 3.5%, 지금 재고가 많이 증가를 했죠. 금액상으로 증가한 것도 많습니다. 수량이라기보다는, 수량은 여기서는 밖에서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금액상으로 5.5회전을 성공시킨다면은 매출액은 거의 7조 9천억 원대를 해가지고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주가는 2021년 말 51만 1,000원에서 63만 1,000원으로 12만 원이 상승을 해가지고 장부 가격 대비 152%로 상승돼 있습니다. 주주명을 보면은 영풍이 26.11%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8.75%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21.3%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분기 실적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별도 공시된 내용을 보면은 8월 19일에 한화 H2 수소에너지 USA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6.88%의 자본을 주식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본 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57명의 합의 별도로 공시가 됐는데 8월 30일자로 46.17%가 되겠습니다. 이 46.17%의 영풍이 또 들어가 있고요. 이 기업은 동업인데 최씨 장씨가에 관련된 사람들을 하면은 거의 유사하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은 영풍 자체의 주식도 나눠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신문에서 이미 나왔지만은 장씨와 최씨가 3세 경영이 되면서 결별을 할 것 같다는 식의 어떤 분석 기사가 최근에 한 달 전 정도에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자본금 내역을 보면은 이 자본금이 한 50억 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까지 해가지고는 한 5천억이 자본금이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자본 증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도 크게 차입을 해가지고 123%나 보통 50%가 넘으면 경영권 방어를 잃는다 그러는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또 그렇게 근데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있다는 것도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신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 투하 자본의 123%나 되는 그런 비율까지 대출을 해준 거 아니겠느냐. 이자를 썰썰히 남들은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차입금 갚기에 급급한데 이 기업은 레버리지가 123%나 되게 돈을 차입했다는 얘기는 아마도 조만간 매모드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는 국내라기보다는 해외 한화하고 어떤 협력을 해서 요즘 추세가 되는 수소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이 전기차 이런 계통의 어떤 금속 소재 등등에 더 투자해가지고 기업의 성장에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행보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고려아연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